몸에 좋은 제품 제가 가끔 소개해드리죠. 발효 구기자입니다. 구기자 차가 아니라 이 알약으로 먹듯이 아주 맛도 좋고요. 혈중 독소 제거하고 체중 감량 효과도 있고요. 혈당 수치 관리 아주 좋은데요. 구기자 좋은 거 아시죠? 이봉규 TV 파격 할인합니다. 전화하시고요. 애국 기업입니다. 몸에 좋은 거예요. 자, 구주화 변호사 연결해 있는데요. 우리 정광훈 목사에 대한 또 뭐 재판이 있다면서요? 예, 재판은 아니고요. 예, 뭡니까? 이제 그 5.18 관련 발언으로 네. 지난달에 이제 그 5.18 단체한테 고발을 당하셨잖아요. 예, 당하셨죠.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될 건데 네. 이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승리를 해야 예. 우리 또 광화문 세력에 대한 힘도 커질 수 있고 예. 또 역사에 대한 우리의 그런 바른 시각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건 충분히 또 승산이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왜냐면 예전에 이제 지만원 박사님이 유죄 판결 받은 거하고는 또 내용이 달라요. 예. 예, 왜냐면 지만원 박사님은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으셨고요. 네. 지금 전 목사님이 고발된 거는 5.18 특별법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뭐가 전 목사님이 위반했다는 거예요? 뭐가? 그 광주 지난달에 광주에서 집회를 하실 때 예. 그 5.18에 이제 북한 고정 간첩들 음.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네. 그 고정 간첩들이 관여를 했다. 네, 왜냐면 북한 시민들이 예. 그때 사망한 분들의 그 총 자국을 보면은 M16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칼빈 소총이라는 게 많이 예. 증언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요. 그거는 시민군의 총에 의해서 사망한 경우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그걸 광주 시민이 설마 자기 시민들끼리 총을 쐈겠느냐 그렇지. 라는 의심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건 결국 그러면 광주 시민이 쏜 게 아니라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던 혹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던 고정 간첩들의 그런 소행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거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 5.18 단체들은 그거를 절대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참. 자기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 무슨 명예가 훼손돼? 그러면 자기들이 같은 편끼리 저 시민을 위해서 총을 쐈다는 게 정당화되는 거예요? 아니 정광훈 목사님이 자기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는 광주 그때 조선대 학생이든 광주 시민이 광주 시민끼리 서로 총질을 했다는 사실이 정확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참 웃긴 게 웃기는 거 어쨌든 아니에요? 피해자들은 사망을 했는데 네. 그분들이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에 의해서 총으로 쏴서 죽었으면 명예가 훼손되고 B라는 사람이 총을 쏴서 죽은 거면 명예가 훼손이 안 되고 이게 굉장히 웃기는 논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어떤 특정 사람에 의해서 총으로 맞았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계엄군에 의해서 계엄군한테 총에 맞았어야 난 명예로운 거고 그게 그렇죠. 간첩들이 됐든지 뭡니까 시민군에 의해서 맞았든지 이거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칼빈 제가 소총이든지 M16이든지 그 증거는 소용없고. 그렇죠. 이야. 그래서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네. 왜 이분들이 유족들의 명예가 훼손된다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그거는 유족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게 아니라 네. 만약에 북한 고정 간첩들이 쐈다라고 그렇게 해서 명예가 훼손된다면 그건 북한 간첩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거죠. 그러네. 왜냐면 북한 간첩을 살인자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명예 훼손은 북한 간첩의 명예를 지금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이 논리 과정이 이렇게 그러네. 진행이 됩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북한 그래서 간첩의 저들이 명예를 비판하는 보호하는 건가? 맞습니다. 그들의 명예를 지금 지키겠다라는 것으로밖에는 저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누가 총을 쏜 거랑 피해자가 사망한 거랑 왜 명예가 그게 달라집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또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이유는 네. 지만원 박사님 같은 경우는 특정인에 대한 이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으셨는데. 네, 이른바 광수를 제기한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요. 근데 5.18 특별법은 네. 특정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지 않아도요. 네. 않아도 5.18이라는 사건 자체에 대한 허위 사실만 유포를 하면 그게 이제 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 뭐 고정간첩이 거기에 왔었다라는 말이 허위 사실이 되려면 네. 수사기관이 뭘 입증해야 되냐면 고정 간첩이 없었다는 거를 입증해야 되네. 입증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그 당시 광주에 있던 모든 사람의 인적 사항을 다 확인해서 여기에는 외부인이 들어온 적이 없었다라는 거를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 그 입증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도저히. 그렇지. 예. 근데 그동안 뭐 관련 판결에서 무슨 뭐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없다 이렇게 밝혀졌다라고 저쪽 사람들하고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예. 외부인의 침입이 없었다라는 게 입증됐다는 게 아니고요. 예. 외부인이 침입이 있었다라는 게 확인된 적은 없다. 아하. 이런 얘기를 돌려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도 반대로 돌려 말아야지. 그럼 외부인이 침입이 없었다는 거를 입증하라. 이렇게 또 우리 그렇죠. 돌려 말해야지. 그렇습니다. 예. 그 입증이 완전히 지금 거꾸로 된 논리를 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 입증하려면은 그 당시 광주에 있던 사람을 전체를 다 인적 사항을 확인했어야 되거든요. 네. 그건 뭐 불가능한 거죠. 아니 저 광주 유공자 명단도 뭐 때문에 유공자가 됐는지 그 사실도 안 밝히면서 그 말이 어폐가 너무나 많네요. 예. 그럼요. 이거는 증명 자체가 불가능한 걸 가지고 지금 고발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거는 무혐의로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렇게 된다라면은 완전히 5.18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인식과 예. 그런 정치적인 공격 이런 것들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예. 그런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네요. 오히려 정광훈 그렇죠. 목사가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네요. 그동안에 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애국 운동하면서 앞장서서 싸워온 결실을 오히려 5.18로 그렇습니다. 인해서 네. 이게 저뿐 아니라 뭐 정광 목사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러세요? 예, 오. 주변 분들도 저한테 다 그래요. 야, 이거 차라리 잘 됐다. 아하. 여기서 무혐의 받아가지고 네. 완전히 이거 전세를 역전할 수 있다. 아.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 되게 많습니다. 아, 저도 그렇게 그러네요. 생각하고요. 야, 그러네요. 역사에 그런 장면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동서양에 보면은 그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궁지에 몰렸다가 영웅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맞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그런 케이스가 또 될 것 같네요. 예. 무혐의는 뭐 우리 구주화 변호사가 볼 때 뭐 확신하는 것 같은데 확신하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예. 뭐 워낙에 뭐 근데 검찰이랑 재판부를 요새는 사람들이 불신하고 저도 불신하니까 예. 뭐 소송에서 100%는 없다라고는 하지만 뭐 상식이 있는 사람이 수사를 한다면 네. 이건 뭐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거라고 네. 믿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요. 예, 그럼요. 정광훈 목사님은 뭐 이 점에 대해서 뭐 위축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으시죠? 전혀 없고요. 예. 그 설교 중에도 예. 이 말씀을 하면서 예. 고발해줘서 땡큐라고 말씀하셨어요. 땡큐. 참 대단하시죠. 아이고, 정광훈 목사님 대단하시죠? 그렇지, 그런 뭡니까, 결기와 그 통찰력, 네. 배짱 이걸 다 갖췄기 때문에 이렇게 이끌고 있는 거지, 광화문을. 예, 또, 관련 발언으로 지만원 박사님 저렇게 그러게. 겪는 거 보시고도 아하. 뭐 땡큐라고 하실 정도니까. 예. 그러게요. 하여튼 우리 구주화 변호사는 이제 정광훈 목사님 요런 사건도 맡아서 변호하고 지만원 박사님도 이제 변호하고 그러지만 그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지금 기독자유통일당에서 비례대표에 대해서 뭡니까 무효 소송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얼마 전에 재판 12일 날. 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달에 이제 3년 만에 1회 변론기를 잡아가지고 네. 변론하자마자 바로 종결을 시켜버리고요. 하하. 다음 달 15일에 선고기를 잡았어요. 아이고.
야, 근데 일단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거는 명백하게. 네. 왜냐하면 180일 내에 종결을 하게 돼 있고 선거 소송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재판하여야 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우선하여 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명백한 법률 위반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 대법관 4명을 상대로 네.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아, 네. 그러니까 제기하자마자 바로 변론기일을 잡은 거예요. 아, 이것들이 기가 예. 막히죠. 기가 막혀. 기가 막히네. 예.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변론기일 지정 신청서를 예. 130번을 냈습니다. 아이고, 130번이나 냈어요. 예, 매일같이 냈어요. 그런데도 이야. 변론기일을 안 잡다가 위자료 1,000만 원 소송 내니까 그때 잡는 거예요. 이야, 아유, 기가 막히다 진짜. 이 대법관 여사들이 1,000만 원에 벌벌 떱니까? 아, 1,000만 원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 결국은 우리 민사로 또 해야 되겠네. 이거 그러니까요. 국민들한테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뭡니까 저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억대로다가 이 저 4명 대법관에 대해서 각자 억대씩 매겨야 되겠네 이거. 그 중간에 우리가 직무유기로도 고발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당연히 뭐 각하가 나왔죠. 예.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사 고발에도 꿈쩍 않다가 그러니까. 아니 민사 1,000만 원 소송 내니까는 바로 재판을 잡아요. 에. 근데 우리한테 아무런 입증 기회도 안 주고 아니 적어도 재검표는 해야 그거는 기본이거든요. 선거소송에서 재검표는 기본인데 그것마저 기각을 하고 끝내버린다. 이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왜냐하면 선거에 대해서 사후 검증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러네요. 예. 부정선거 재판은 워낙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건 1심부터 그냥 대법원에서 해버리고 180일 내에 끝내야 되고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리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예. 그만큼 중요한 소송을 원고의 신청 증거를 다 기각하고서 끝내버린다는 거는 한 번에 예. 이거는 민주주의를 아예 부정해버린 겁니다. 이건 그러네요. 예, 예, 예. 대법관들이 민유숙, 조재현, 예. 이동원, 천대엽 이렇게 4명이거든요. 민유숙 한번 다시 해주세요. 민유숙, 민유숙, 조재현, 조재현, 이동원, 이동원, 천대엽 천대엽. 아, 네. 그 이름도 거룩한. 4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 잊어버리면 안 예. 됩니다. 역사에 또 남아야 되고. 기억하고. 네. 그럼요. 네. 야, 아이고. 정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싸우시느라고 우리 구조화 변호사 고생이 많습니다. 끝까지. 예,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네, 특히 부정선거는요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저도 뭐 절대 포기 안 하고 우리 같이 예, 싸웁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구조화 변호사였는데요. 이야, 참 이 나라가 참 우리 국민들은 훌륭해서 이렇게 번영한 나라로 국민들 스스로가 기업 열심히 해, 국민들은 열심히 일해. 예능인들은 열심히 창조적인 그 끼를 발휘해 스포츠인들은 열심히 훈련해서 경기력을 이렇게 세계적인 경기 선수로 만들어. 근데 요놈들은 그거를 갖다가 한 방에 다 털어먹으려고 이렇게 나라를요. 나쁜 놈들입니다. 나쁜 놈들이에요. 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